여기 미국의 LA 초호화 주택가에 위치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단체로 한국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원하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보잘것없는 나라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비버리 힐스에 살고 있는 마이클 램퍼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저는 비버리 힐스의 $1,500만 대저택에 살고 있고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환상적인 전망과 개인 수영장,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프라이빗 시네마 등등 이곳에서 저는 최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만끽하며 살고 있었죠. 비버리 힐스에서의 삶은 특별했어요. 이곳에 살면 일반적인 불편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었죠. 먼저 완벽한 프라이버시. 이곳에서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집은 높은 담장과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부인은 초대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었죠. 또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쇼핑을 위해서도 저는 제 몸을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었어요. 전담 비서가 미슐랭 셰프들을 초대하거나 포장해와 가족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줬고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저만을 위한 프라이빗 쇼룸을 열어줬거든요. 또한 비버리 힐스의 주민들은 한정된 상류층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였어요. 여기서의 만남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이곳에서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아내와는 10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헬레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5살 난 소중한 딸 에밀리가 있어요. 모든 자녀는 소중하겠지만 저희 부부에게 에밀리는 더욱 특별했죠. 그 이유는 저와 헬레나가 5년간의 노력 끝에 힘겹게 에밀리를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수많은 병원을 다니고 수없이 검사받고 기약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들을 버텨야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에밀리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녀가 태어난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라 무려 일주일 밤낮으로 타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불이었었죠. 거대한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연기가 도심을 가득 메우면서 햇빛조차 가려질 정도였어요. 산불이 완전히 진압된 후에도 그 피해는 계속됐어요. 타버린 잔해에서 퍼지는 유독가스, 미세먼지처럼 퍼지는 재해,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이상한 냄새.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됐는데 산불이 진화되고 며칠이 지나자 에밀리는 끊임없이 기침을 했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까지나도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빠 목이 너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병원에 갔지만 의사도 딱히 뾰족한 대책이 없었어요. 아마 산불 이후 공기가 나빠지면서 기관지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증세가 나타났을 거라 예상만 할 뿐이었죠. 의사가 하는 말이라고는 고작 집안의 공기를 더 자주 환기시키고 알레르기 약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집안에서 공기청정기를 24시간 틀어도 에밀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만 에밀리와 같은 증세로 아픈 사람이 5명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모두 산불 이후 기관지에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끊임없는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심한 호흡곤란. 저는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며칠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마을의 이웃 맥스가 한국식 별장에서 한 달 동안 요양하고 왔는데 아픈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맥스, 이번에 한 달 동안 한국식 별장에서 지내고 왔다고 들었는데 정말 기침과 호흡곤란이 다 나았나요?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어보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램퍼드. 램퍼드 씨의 딸도 저와 같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꼭 한번 가보세요. 한국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접하다 보면 반드시 효과를 볼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북한과 전쟁을 했고 지금도 휴전 중인 위험한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맥스가 정말 건강해졌다는 것.
저는 집으로 돌아와 헬레나에게 맥스와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줬어요. 헬레나는 저를 지그시 쳐다보았고 저는 그 눈빛의 의도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소중한 딸 에밀리를 낳게만 할 수 있다면 저희 부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일단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요. 다음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우리 가족은 한국식 별장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6시간을 달려 드디어 별장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나무로 둘러싸인 평범한 건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이곳은 단순한 별장이 아니었어요.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별장 관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을 관리하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별장은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으로 지어져 있었어요. 넓은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지붕에는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기와가 얹혀 있었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마루가 있어 걸터 앉아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때 김선우 씨가 말했어요. 이곳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온돌 난방이 적용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고 다니면 청결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아빠, 여긴 바닥이 따뜻해. 제 딸 에밀리는 신기한 듯 바닥에 앉아 있었고 저 또한 바닥을 만져봤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햇볕 아래 누워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았어요. 보통 난방이라고 하면 뜨거운 공기가 천장에서 내려오거나 벽 쪽의 히터에서 열이 퍼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바닥에서부터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따뜻한데? 이게 온돌이라는 거예요? 저는 김선우 씨에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줬어요. 네, 온돌은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이나 열이 흐르면서 집 전체를 골고루 데워주는 시스템이죠. 저는 흥미로워서 더 자세히 물었어요. 그럼 뜨거운 공기가 아니라 바닥을 직접 데우는 거군요? 맞아요. 보통 미국의 난방 시스템은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인데 온돌은 공기가 아니라 바닥 자체를 데워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고 미세먼지도 발생하지 않죠. 그 말을 듣자 저는 문득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건조한 공기 때문에 늘 기침을 하던 우리 딸. 온돌 난방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날 밤 에밀리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아빠, 나 오늘 여기서 잘래. 헬레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거실 바닥이 침대보다 더 좋은 거야? 응. 침대보다 더 포근해요. 저도 거실 바닥에 앉아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몸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전기장판처럼 부분적으로 뜨거운 게 아니라 온몸을 균형 있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온기였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와 에밀리는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매일 밤마다 코막힘과 기침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푹 자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식사로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구수한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고 그 향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어요. 관리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거예요. 천연 발효 과정에서 몸에 좋은 유산균이 생기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건강식품이죠.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셔봤어요. 짭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몸이 정화되는 맛이네요. 헬레나도 감탄하며 한 숟가락을 떴어요. 우리는 그동안 건강에 좋다는 다양한 음식을 먹어왔지만 이 된장찌개는 그 어떤 음식보다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뿐만 아니었어요. 선우 씨는 텃밭에서 갓 따온 야채로 반찬을 만들어 주었어요. 헬레나와 에밀리는 처음엔 먹기 싫어하는 모습이었지만 막상 신선한 야채를 한국식 양념으로 요리해 먹으니 샐러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맛에 깜짝 놀랐어요. 그는 그걸 겉절이라고 부르더군요. 또한 식사 때마다 다양한 절임 반찬이 나왔는데 바로 먹는 야채와는 또 다른 매력이 넘쳤어요. 특히 간장에 절인 마늘장아찌와 고추장에 무친 매콤한 무장아찌는 삼겹살과 함께 먹으니
고기의 기름기를 깔끔하게 잡아주어 우리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메뉴가 되었어요. 이곳에서 매일 먹는 한국 음식들은 하나같이 건강을 고려한 것들이었어요. 별장에서 지내면서 저와 가족들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기절이라도 한 듯 온돌에 눕기만 하면 우리 가족은 다음날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었고, 건강한 한국식 음식은 우리의 몸을 정화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동안 한국식 별장에서 지내면서 저희 가족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에밀리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게 일상이 됐고, 기침 소리가 사라진 후부터는 아침마다 훨씬 밝은 얼굴로 일어났어요. 헬레나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버리 힐스에선 아침마다 목이 뻣뻣하고 코가 막히는 게 당연했는데 이곳에서는 공기가 신선하고 촉촉해서 그런지 일어나자마자 몸이 한결 가볍고 개운했어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저희가 비버리 힐스에서 살던 방식과 이곳 한국식 별장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요. 온돌 덕분에 밤마다 푹 잘 수 있었고 건강한 한국 음식을 먹으며 몸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여보, 우리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비버리 힐스를 떠난다는 건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위치를 내려놓는 것과 같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곳에 남아야 할까요? 우리 부부는 결국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한 달을 더 별장에서 지내면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네이선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봐, 램퍼드 LA 한인타운에 더보라 3017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뭐야? 한국식 주거 방식을 적용한 초고급 아파트야. 온돌 난방이 들어가 있고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췄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LA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생겼다고요? 그것도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최고급 주거 단지라니? 더 놀라운 건 비버리 힐스를 떠나 더보라 3017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며칠 뒤 네이선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버리 힐스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묻자 네이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직접 가본 사람들은 비버리 힐스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 동네를 떠난다고? 비버리 힐스는 돈과 명예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인데? 네이선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삶의 질이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사람들은 결국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헬레나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더보라 3017을 직접 가볼까요? 헬레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 이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비버리 힐스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최고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 혹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결국 저희는 LA로 돌아가 더보라 3017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직접 더보라 3017을 방문했어요.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고 입주민을 위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니 이곳은 모든 세대의 온돌 난방이 적용되어 있었고 프라이빗 피트니스 센터, 키즈 카페, 도서관, 영화관까지 모두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입주민을 위한 한식 레스토랑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매일 건강한 한국식 식단이 제공됩니다. 헬레나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여보, 여기선 우리가 별장에서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저희 부부는 확신했어요. 이곳이야말로 저희 가족이 진짜 살아야 할 곳이구나 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집을 매매로 내놓았어요. 동네의 몇몇 사람들은 우려와 걱정을 쏟아냈어요. 이봐, 램퍼드, 여기 이 비버리 힐스를 떠난다고? 왜? 한국식 아파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긴 상류층이 모이는 곳이야. 비버리 힐스를 떠나면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기회들을 포기하는 거라고. 부모님까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너희 정말 괜찮겠니? 비버리 힐스에 사는 것 자체가 너희 성공을 보여주는 거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성공이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하죠. 이사하는 날 짐을 옮기고 나서 우리 가족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어요. 바닥은 온돌 난방 덕분에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는 LA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에밀리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와, 우리 집 너무 좋아 하고 외쳤어요. 우리는 아직 이곳에서의 삶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비버리 힐스에서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편안함이 이곳에는 있었어요. 한국 아파트에서의 삶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집안 온도를 조절할 때도 AI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이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줬어요. 온도가 너무 높아라고 말하면 즉시 조절이 됐고 조명이나 커튼도 음성 명령이나 휴대폰 버튼만 눌러도 조작할 수 있었어요. 또한 입주민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식사 예약, 청소 서비스, 피트니스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간편하게 예약하고 관리할 수 있었어요. 여보, 이제야 진짜 나도 자유를 찾은 것 같아요. 헬레나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 부부는 럭셔리라는 말이 곧 값비싼 것을 의미했어요. 비싼 집, 고급 자동차, 명품 옷. 하지만 한국식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럭셔리의 의미를 바꿔놓았어요. 비싸고 화려한 것보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들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건 시간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집 앞 현관문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아파트 내부에 위치한 피트니스 센터로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었고 각자 좋아하는 운동을 즐길 수 있었어요. 헬레나는 요가 클래스를, 저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을, 그리고 에밀리는 키즈 카페에서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비버리 힐스에서는 키즈 놀이터에 가기 위해서 매번 차를 타고 나가야 했지만 여기선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한국식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처음 한국식 아파트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의 주거 방식이 과연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나을까?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해요. 온돌 난방의 따뜻함, 편리한 스마트 시스템, 그리고 건강한 한국식 식당까지.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 가족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졌어요. 무엇보다도 더 이상 에밀리가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선택이 정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의 산불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한국식 별장에서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원인도 모른 채 건강을 해치는 환경 속에서 비싼 집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따뜻한 생활,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준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